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가일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원가일보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 이 아래쪽에 원가일보 작성 사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자나 흑자의 원인 분석이 가능을 하고요. 이걸 토대로 원가 절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목별 세부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또 월말 결산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역서나 현장 진행 현황을 자동적으로 아마 숙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내역서도 작성이 가능해져요. 이게 이제 항목별이나 이런 원가 분석이 하다 보면 그 항목별로 이제 뭐 단가도 구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다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 앞으로 남아있는 실행 내역을 본인이 직접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협력업체나 하도급사가 이렇게 타결할 때 이 원가일보를 작성해 놨다면 정산할 때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엑셀 사용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자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작성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처음 작성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과 끝나고 바로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작성을 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컴퓨터하는 작업도 걸렸고요. 뭐 그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더 오래 걸렸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숙달이 되다 보면 한 10에서 15분 정도면 뭐 하루 일보를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오후 3, 4시쯤 해서 어느 정도 작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이 원가일보를 작성하는 데는 뭐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한번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 작성했던 원가일보인데요. 화면을 좀 키우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세로줄을 입력하는 이 열의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열의 주제는 제 처음에는 일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연, 월, 일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연도별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월별로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도 이렇게 나눠줬죠. 시공회사도 이제 뭐 하도급사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한 게 종별 구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비비나 노무비, 기타 비용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직종에는 장비는 장비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뭐 목공은 목공팀, 아니면 직영이면 직영 반장님도 있으시고 이렇게 장비명도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장비명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자재는 자재명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이죠. 이름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번호나 규격,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번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인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인부인지, 보통 인부인지, 뭐 철근공인지, 아니 목공인지, 뭐 외국인인지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해당하는 단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을 적어주고요. 장비는 보통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는 그 자재에 맞는 단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공수는 그 날에 이제 작업했던 그 단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야간을 했으면 이렇게 1.1로 이렇게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장비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가는 해당하는 단가를 적어주면 되고요. 투입 금액은 공수의 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구분을 보시면 내역에 있는 공종은 제가 1로 적어 놓고요. 내역에 없는 부분은 2번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하도급사 부담분 뭐 따로 나눌 부분이 있으면 3번으로 적어 놓고요.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거고, 설계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이 설계를 안 나눠 놨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원한 부분과 대안 부분이 설계가 있었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설계를 나눠 놨고요. 구간은 이제 이게 본선 구간인지 아니면 뭐 연결로 구간인지 측도 구간인지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측점은 해당하는 측점 그걸 적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공종 같은 경우에는 대공종, 중공종, 소공종으로 제가 나눠 놨습니다. 대공종은 크게 이제 뭐 공통공, 뭐 토공, 배수공 뭐 이런 큰 공종을 위주로 나눠 놓은 거고요. 중공종은 이제 그 해당하는 구조물들을 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소공종은 그 구조물의 부위를 적으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작업 사항은 그날에 이제 뭐 거푸집을 조립했다든지 아니면 철근, 뭐 버림 거푸집했지 뭐 이렇게 상세한 작업 내용을 적어 놓기 위해서 나눠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고는 이제 뭐 특별히 적을 사항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담당은 여기는 담당의 의미가 이 작업에 해당하는 담당 직원을 적는 건데, 제가 일부 시기에 그 담당 직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적으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토공에 대한 내용을 적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차 구간은 해당하는 구간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본선 구간에 3+700 지점에서 상차를 해서 본선 구간에 3+360 지점에 하차를 한 거죠. 그래서 거리가 한 340m 되고요. 운반 횟수가 17회, 그리고 이게 덤프를 15톤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15톤 덤프죠. 15톤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칠루배를 잡았습니다. 칠루배를 잡고 이 운반 횟수의 토사량을 곱한 내용이 작업 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좀 잘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리를 할 때도 잘 될 것 같아요.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7월 21일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7월 21일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있죠. 이게 하루에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 작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할 때는 크게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되니까 이 줄이 많이 입력될 뿐이지 작업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업한 내용이 많으면 이 줄이 뭐 한 100칸 넘게도 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숙달되고 하면은 금방 작성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백곡 공육 작업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했는데 이제 2시간은 이쪽 4+800 지점에서 일을 하고 5시간은 신앙 1교에서 일을 하고요. 1시간은 5+600 지점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시간도 좀 상세하게 나눌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원가 분석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안 되면 그냥 한 곳으로 몰아 넣어도 금액이 뭐 큰 차이가 없으면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여기 삽입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 범위를 셀 좌측 상단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에 네, 제일 마지막 칸에 대고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전체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전체 부분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새 워크시트로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확인이 됩니다. 혹시나 범위를 이제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데이터 원본 변경이 있어요. 데이터 원본 변경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이 범위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 분석을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영역으로 필드를 끌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 필터 부분의 영역은 어떤 보고서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열과 행은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값에 있는 영역은 이 가지고 온 항목을 숫자로 표기하기 위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과거에 했던 거를 보시면 여기는 주건설에 해당하고요. 주건설의 노무비를 확인하기 위한 시트고 16년 12월에 어떻게 작업이 투입됐는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노무비를 한번 본다고 하면 먼저 시공회사를 보고요. 여기 필터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종별 구분을 갖다 놓고 0과 뭐 2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위 구분은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름도 이렇게 행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열을 1로 가져올게요. 투입 금액을 이렇게 값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시공회사를 뭐 주건설로 해볼게요. 주건설로 하고 노무비를 선택하시고, 연도는 뭐 2016년 해도 되고요. 월을 가져올게요. 월을 5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엑셀 작업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쭉 해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지금 이제 테두리가 없는데 테두리를 만드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5월달 결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며칠에 투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뭐 이를 빼버리면 5월달에 강진수라는 사람이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잘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쭉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5월달에 총 노무비가 3,500만원이 투입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바꾸시면 되죠. 혹시 다른 거 보시고 싶으시면 장비비를 봐볼까요? 장비비를 보면 5월달에 9,800만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장비가 들어갔는지를 또 보면 이 번호 성명을 빼버리고요. 장비 및 직종을 이쪽에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덤프가 어떻게 투입이 됐는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라는 어떻게 투입이 됐고,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장비비를 한번 봐볼까요? 장비비를 보면 여기도 16년 12월 달에 공투 장비가 김정섭 씨가 뭐 이렇게
지급하면 67만 5천 원을 지급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말에 그 장비 송장하고 또 장비 기사님하고 미치를 시켜서 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뭐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유리비도 마찬가지죠. 유리비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자재비도 어디에서 얼만큼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정산을 또 할 때도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6년 12월 달에 주건설에서 공종별로 어떻게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공종, 중공종을 가지고 오고 축전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여기서 바꾸기가 불편하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 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표시 항목에서 이 클래식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중공종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여기에서는 클릭을 해도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표시 항목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성명을 한번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바로 끌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보기 편하게 여기다 가지고 오면 일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옵션에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자재비까지 했죠. 그리고 뭐 일일 장비는 그날에 일별로 이제 어떻게 이 김정섭 씨라는 장비가 어떻게 투입이 됐고 얼마만큼 일을 했고 투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일별로 인원별로도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가일보를 잘 작성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죠. 공종별로 포장공에서 얼마를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토공에서 얼마를 투입을 했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측전별로도 나오고 작업이 상세적으로 기록이 되면 그날에 이제 이번 달에 해당하는 수량을 파악을 하면 원가 분석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영상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만들어서 원가 분석을 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